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6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3회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살펴보고 나갈 건데요. 사자가 되겠습니다. 선비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길이가 바뀌면 토자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흙이라는 의미의 토자가 되고 이건 사자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수로 삼는 사자, 그리고 목숨, 생명이라는 의미의 수자, 그리고 북방이라는 의미의 임자, 그리고 장하다 할 때의 장자,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한자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이 수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복잡해졌죠? 예, 숫자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암기하는 방법을 좀 터득하는 게 낫습니다. 해서 4, 1 여기 삐침이 있습니다. 일자가 한일자가 아니에요. 이게 공사하다 할 때 공자죠. 0 다시 1 역시 요거는 한일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구자, 마디촌자 해서 마디촌자 이렇게 삐쳐 올리죠. 4101 구촌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4101 구촌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꺾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꺾지 않는 거죠. 한일자니까.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익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4, 1. 이게 원래는 일자가 아니죠. 이게 꺾기 때문에 0, 1. 이거는 이제 한일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구자 9, 촌 해서 목숨이라는 의미의 수자가 되겠습니다. 수명 그러면 생명을 연수로 표현한 것을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년을 살았다. 그러면 수명이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명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 국민의 평균 이 기간이 얼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 83세다. 그러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연수가 평균 83년이다. 장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았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60을 넘기면 장수한 거였습니다. 지금은 80을 넘겨야 장수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100세를 넘겨야 장수한 것으로 보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무병장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장수가 문제가 아니고 무병장수가 문제죠. 장수를 하긴 했는데 건강하게 장수했다가 무병장수입니다. 근데 실제 평균 수명이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이거만큼이라고 칠 때 만약에 평균 수명이 이거만큼 늘어났다고 치면 실제 이 늘어난 기간에 적어도 3분의 2 이건 적어도예요. 적어도 3분의 2는 환자 상태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장수 자체가 곤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병장수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면 옛날에는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병치를 하면서도 오래 산다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책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병장수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 아주 예쁜 돌, 예술적 가치가 있는 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석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취미인 사람이 있죠. 그리고 수석은 이제 고가의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수석은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정이나 이런 거로 끌이나 이런 거로 이제 다듬은 돌은 수석이 아니죠. 수석은 100% 자연석이어야 된다. 수의는 매장할 때 입혀지는 옷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관을 했다는 뜻이에요. 수의를 입었다는 것은 통상 장례식장에 갔을 때 상주들이 상주 의례복을 모두 착용을 한 상태, 누가 상주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누가 봐도 그 상태는 입관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입관을 하면 사망자한테 절을 이제 인사로 절을 올리게 되죠. 입관하기 전에는 원래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막 절하죠, 그냥. 그러나 원래 한국의 전통 장례 예법에는 그 상주가 공식적인 상주복을 입었을 때만 사망자한테 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준 목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명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죽거나 이러지 않은 자기 수명을 충분히 누리고 죽은 경우를 천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천수는 대단히 큰 복으로 여겼죠. 우리나라는 만수무강 할 때 이 만수는 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무강 할 때 이 무강은 이 강자 역시 마찬가지로 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복, 그러니까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로서 이게 이제 한국 전통 사회의 가장 큰 축복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복, 오늘 이제 배운 이 숫자에다가 복복자, 이제 복복자를 써서 수복하면 이제 가장 축하하는데 좋은 얘기가 됐죠. 덕수궁은 서울시청 건너편에 있는 궁이죠. 원래 행궁이었다가 고종 때인가요? 그 정궁으로 승격시킨 저 임진왜란때쯤 되겠네요. 정궁으로 그 승격시킨 거니까. 희수는 70세에 해당하는 연례 그 회연, 그 다음에 미수는 80세에 해당하는, 백수는 99세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축하의 말 표현입니다. 두 번째 한자는 유자가 되겠는데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예, 물숫자에다가 말미암다, 뭐 기원하다 그런 뜻이죠. 이 유자를 이렇게 조합해서 기름이라는 유자가 만들어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기름이라는 유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에 있는 것을 기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름이라고 해서 100%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여기서 상온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는 상온이 영하가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겨울에 상온은 또 영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섭씨 20도 내지 한 25도 그 정도를 상온이라고 할 때 한 2, 30도 정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기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체 상태로 있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fat라고 해서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오일, 기름은 전혀 다른 거죠. 성격이 주유하다, 기름을 넣다. 어디에?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내연기관, 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기름을 공급하는,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주유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가라고 하는 기름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유전, 이게 기름밭이란 뜻이니까 석유를 끌어올리는 곳을 얘기합니다. 석유는 화석 연료를 얘기하는 거죠. 휘발유는 화석 연료 중에서 그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기름 중에 하나입니다. 경유는 한 중간 정도 되고 등유는 좀 높은 편에 속하죠. 물론 이제 벙커시라고 하는 기름이 이제 제일 높은,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기름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겠죠. 식용유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공업용이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식용입니다. 야자유는 팜 나무 열매로 짠 기름, 올리브유는 올리브 열매로 짠 기름, 뭐 포도씨유, 옥수수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식용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자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자인데요. 일찍이라는 뜻입니다. 해서 일찍이라는 의미의 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조자, 일찍이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조조, 아침 일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조 할인을 하죠. 그러니까 아침 일찌감치는 문을 열기는 해야 되겠는데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현대인들은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조조 회차에는 할인을 해주는 거죠. 조기 축구인은, 여기 조기는 아침 조자가 아닙니다. 아침 먹기 전에 커뮤니티로 동호회로 모여서 축구를 하는 아마추어 축구 클럽이죠. 조기 졸업은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졸업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을 4년 내 8학기로 졸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6학기 또는 7학기를 마치고 졸업하는 수가 있어요. 그걸 조기 졸업이라고 얘기한다. 조만간, 원래 조만간은 이르든 늦든지 간에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런 의미에 원래는 이게 조는 이르다고 만은 거꾸로 늦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만자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조만간은 곧이라는 의미로 현재 쓰고 있다. 조식과 조차는 같은 말입니다. 원래 식은 음식이라는 의미고 차는 부식이라는 의미죠. 이건 주식이라는 의미고 이건 부식이라는 의미인데
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브레이크 패스트, 금식 상태를 깨뜨리는 그러한 식사를 모두 아침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퇴는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장하는 경우를 조퇴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학교에서 그날 수업을 다 마치기 전에 집에 돌아간다든지, 회사에서 그날 과업을 다 마치기 전에 집에 돌아가는, 이걸 조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외교 용어죠. 외교 용어로 어느 나라에서 그 국제적인 정책을 발표했을 때 미처 그 주변 국가들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전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 표시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다, 그런 뜻이죠. 이제 통상 미국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 영국은 시기상조로 찬성을 하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외교 용어로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 외교 용어 인지 자체를 모를 정도로 시기상조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일반 생활에. 조산하는 우리가 이제 10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는 이제 270일에 해당하는 날을 수를 채우지 못하고,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8삭둥이, 7삭둥이 이런 사람들이죠. 일찍 세상에 나온 아이를 조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령대에 비해서 철이 일찍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옛날에는 조숙하다가 좋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숙하다가 병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숙하다라는 말은 자칫 잘못 쓰면 이제 성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말이 지금 돼가고 있다. 아직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돼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왜 그러냐면 이제 조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티네이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연령에서 이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성인처럼 보이는, 이게 이제 조숙하다 상태니까 이제 성적인 용어 의미와 이제 결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루라고 하는 것은 성교를 할 때 이제 지나치게 빨리 사정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조루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오늘도 하나의 부수와 3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각각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또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 단어의 조성 원리, 그리고 그 단어의 출처, 왜 생겼는지, 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